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홍익인간 이화세계에 대한 선상과 비전을 가지고 젊음과 시간을 바친 구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각 이면이 되는 지도자들을 통해 그들이 만든 판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 너머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청춘을 불태운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이 치우침에 따라 결국은 그것이 법이 아니거나 또 그 단체의 수장에 사익임이 드러나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를 했다고는 하나 많은 구조자들이 길을 잃고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운을 살려 각자의 자리에서 꽃을 필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여쭙니다. 예. 아주 또 좋은 질문이라 할 수밖에 없네요. 또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1988년서부터 자리하기 시작한 업그레이드 시대는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이라 결국 업그레이드 시대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일제강점기는 결국 썩어빠진 뿌리의 토양을 바꿔내기 위해 시작된 거였고 또 2차적으로 이 땅에 파종을 하기 위해 일으킨 게 동족상쟁 6.25이라 동족상쟁 6.25 이후에 이 땅에 파종된 씨앗이 바로 우리 베이비붐 시대 아날로그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우리 일대 기계식 세대는 36년 동안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88년 업그레이드 시대까지였죠. 이때가 그 베이비부머 아날로그 세대가 36살 되는 때이고 또 기성세대의 핵심이 되는 그 시기라 이때부터는 1대가 마련한 육생양에 2대는 정신양의 대안을 마련해갖고 부과시켜 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대는 육생양만을 부과시킴으로 인해 양양상충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3대는 디지털 세대는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도 아니고 정신양 창출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도 아니라 1대가 마련한 육생양에 2대가 부과시킨 정신양으로 살아가야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세대는 2대가 정신양을 부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떠한 돌연변이 삶을 일으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대가 아날로그 세대가 또 1988년 전후로 인해 우리의 땅은 정신양을 부과시켜 나가기에 각종 신앙 단체들이 커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는 어느 종교가, 어디에서는 어느 종교가, 어디에서는 민족 종교가 기타 등등의 힘을 입어 우후죽순으로 커나갔고 또 어느 단체에서는 명상으로서 또 어느 단체에서는 기를 통하여 많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육생양의 정신양을 부과시켜 나가야 할 제자들이고 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아날로그 세대들이 정신양의 차원을 육생양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육생양의 육생양을 부과시켜 양양상충의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육생이 인생인 줄 알고 육생양이 정신양인 줄 알고
자기가 받아온 그 술이 법인 줄 알고 또 그 술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 너머의 차원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술로서 인연을 불러들였다면 법으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데 술이 법인 줄 알고 또 착각하는 바람에 머물러 멈추어 그 제자들의 삶까지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향방을 잊어본 이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60이 넘어가면 한 바퀴 도는 것이다.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디지털 세대들이 2024년이면 36살 기성세대의 핵심이 되는데 이들에게 육성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주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떠한 삶의 형태가 나올까요? 얼로 튈까요? 지금 넉비공보다 더 무서운 삼각관계의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넉비공이야. 그래도 튀면 웬만큼 작기락도 하겠지만 삼각관계의 틀은 사실 모서리도 맞으면 꺼질 수도 있고 하늘 높이 튀어오를 수도 있어 삶의 향방을 잡아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19가 내리친 것이죠. 우리가 육생의 인간에서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사실만큼만 안다면 주어진 술의 노름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육생을 살아가는 자체에 그 행위 자체가 육생이라는 것도 모름으로 인해 그 육생에 빠졌으니 의문상국이라 나는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나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3년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3년 안에는 정작 대자연이 마지막 주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육생달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달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이 대안이 없다라면 이제 코로나19가 막바지가 3년에 들어설고 3년의 막바지가 2022년 봄이라 이 시기가 되면 아니 여름 지나 가을이 되면 점진적으로 코로나가 안정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올 4월 달부터 코로나가 안정의 기세를 보인다고 강조를 해왔으나 재차 무슨 델타 변이니 무슨 변이니 나고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어떤 변이가 일어나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긴 모양인데 이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아직은 정리되지 못할 그러한 부분이 있어 정리시키는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가을부터 점차 수그러질 것이고 겨울 들어 봄이 되면 이까리고 가택연금된 만백상이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라. 이쯤 되면 뿌리에 생기가 돌고 몸통에 생기가 돌아 가지에 생기도 뻗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삶의 향방을 잊어버린 이들이 날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바깥으로 뛰어나왔으니 3년 동안 가택연금 당한 정신적 지도자들이자 자처하는 이들이 과연 어떤 대안을 어떻게 들고 나와 이들의 삶의 향방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을런지 대자연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2024년 전후가 통일의 원년이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만큼의 가아지는 표적은 이제는 바이러스가 아닌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키는 육생량에 있을 터
이는 육생 경제에 가하는 표적이 인간 생활을 더더욱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점차 숙지기 시작한 그 코로나19 내년 봄쯤이면 거리로 튀어나오는 만백성의 삶의 향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들이 진정 아쉬워 찾아온 인연들의 삶을 또 그 살아가야 한 방향을 바르게만 제시해 준다면 그닥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기본적인 공부를 했다고는 하나 많은 구독자들이 길을 고 있어 지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는 버는 법만을 배워왔습니다. 쌓아 놓는 것만은 배워왔고 가두어 놓는 법만을 알아왔습니다. 이제는 써야 할 때가 되었으니 써야 하는 법을 안다면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그들 또한 쓰지 못해 안달나고 재주가 있는데 그것이 재주가 뭔지 몰라서 좌불안석하는 것이라 그들의 삶을 바르게 제시해 주려 한다면 쓰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육생량에 쓰는 법, 정신량을 부과시켜 멘토로서 자리한다면 지친 삶,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온 만백성의 삶 아우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까 오경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